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땅집고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삼성 앞에 두고도 미분양 폭탄, 집값 큰일 났다, 시름에 빠진 평택.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요. 이지은 기자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제목만 보면 좀 평택이 되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고덕신도시에 있거든요. 고덕신도시에 있으면서 지금 평택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사에 나온 미분양은 정말 양이 많은 건 맞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경기 지역 미분양 1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화양신도시예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화양신도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줍줍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브랜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 입주할 시점에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그리고 좀 개발이 되고 시세 차익이 나려면은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나 그 근처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내 집 장만으로 하기에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줍줍을 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치를 보시면 여기 화양신도시인데 여기하고 고덕신도시는 거리가 좀 됩니다. 여기는 출퇴근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곳이에요. 고덕신도시는 지금 여기 화양지구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작년에 12월 달에 크게 두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다 완판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3월에 A5블럭에 분양하는 센트로 자이라는 아파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미분양이 나거나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덕신도시는 실거주를 하실 분들 아니면 투자를 하실 분들도 지금 가격이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부동산 지인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2023년도에부터 해서 25년도까지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늘어나는 물량들이 25년도에 많죠. 여기가 거의 화양신도시에 입주 물량이 대거 몰려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화양신도시가 입주 폭탄으로 좀 힘겨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실거주 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 화양신도시에 들어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고 금액이 넉넉하지 않으시면 다른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택에 입주를 보시면요. 이렇게 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제역 쪽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는 2022년도 여기 회색깔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많은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삭동도 아마 2023년, 4년도부터는 가격이 만만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제동도 작년에 입주가 다 끝났고 앞으로 입주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지금 평택에서 힘든 곳이 여기 고덕입니다. 고덕에 여기 지금 이 갈색깔 막대 그래프잖아요. 여기가 지금 5,000세대가 올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한참 5,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매들이 거래가 되는 거죠. 가격이 뭐 그렇게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뭐 5억대로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33평형을 5억대로 매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리 못해도 6억대 초반이나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은 7억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 보였듯이 되게 막 평택이 정말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가장 힘든 지역은 평택에서 고덕인데 고덕도 그나마 금매 정도 저렴한 가격은 움직이는데 그 하방이 굉장히 탄탄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덕은 이제 2023년이 지나면 24년, 25년에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물론 또 올해 분양 계획이 나오고 그 분양 계획이 나온 아파트들은 2년, 3년 후에 또 입주가 되겠죠. 그런 물량들이 또 여기에 입주가 잡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고덕은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거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양신도시가 여기 현덕면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025년에 4,000세대 이렇게 입주가 들어와 있는데 고덕신도시하고 하양신도시는 생활권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그 수요자들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가 많다고 해서 고덕신도시까지 영향을 주진 않아요. 2025년에 화양신도시에는 이렇게 입주가 많지만 고덕에는 2,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평택이 어렵다, 미분양이 쌓여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미분양을 보시면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도 그게 팔리지 않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 남아있을 때는 정말 그게 심각한데 지금은 이제 청약을 하고 다 팔리지 않는 미분양이 남아있을 뿐이지 준공 후 미분양은 0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미분양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안정기도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안정돼야지 또 대출도 원활하게 되고 대출의 가상금리도 내려가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마치 산소호흡기처럼 특례 보금자리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고 반짝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금리가 내려가야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아야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주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금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짝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암울하고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오를 일보다는 금리가 내릴 일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부동산은 자산값은 올라가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호흡을 길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다 현덕면, 안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당동은 그 고덕신도시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거의 다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미분양이 남았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좋은 동호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택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평택이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인력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요즘 평택에 대해서 평택 특히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은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53층 컨트롤타워도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물론 랜드마크로서 세워지면 너무 좋은데 그 없어진 이유는 직원들의 동선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거를 취소하고 대신에 1조 원대의 사무동 2개를 건립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실제로 24일 날 코오롱 건설과 건설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짓고에 나온 KCC 건설이 5년간 삼성전자 발주공사 1.6조를 싹쓸이 했다라는 소식이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53층 컨트롤 타워를 짓기로 계획했다가 포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35억 원 규모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업무동을 짓고 많은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53층을 지으면 너무 좋죠. 그 랜드마크가 되고 하니까. 근데 뭐 여기가 관광도시도 아니고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의 업무 효율이나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을 350% 이하로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으로 해서 반도체 공장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공장을 350%로 설계를 했는데 490%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공장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공장들은 용적률을 이렇게 높게 적용을 해서 다시 짓는다고 해요. 기존에 있던 설계를 다 바꿔서 지금 모든 그 공정이 잠깐 멈춘 거예요. 설계가 다시 나오면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일정이 올해 9월이나 10월 이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인력들이 들어오고 공장을 짓는데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고덕 신도시에는 작년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예요. 작년에는 정말 아파트는 물론이고 투룸, 쓰리룸 단독주택 같은 것들도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사무동도 짓고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 해서 공장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그 텀이 있을 뿐이지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다 공사를 할 계획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산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줄이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감산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평택 공장에서도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공장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빠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토지를 가지고 계신 건물주분들께서는 건물을 짓는 거를 조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공사 현장이 많이 줄었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시작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동산이 조금 침체의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계속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더 많으세요. 똑같은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고금리 부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빨리 파시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내놓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매수를 하시고 그래서 매수, 매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여기는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뉴스가 물론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닌데요. 뉴스만 보면 평택에 정말 투자하면 안 되겠다. 집값이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상을 켰고요. 현장에 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덕에는 청약에도 관심이 많아서 곧 있을 고덕 자이센트로도 다 완판이 될 걸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도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는 오고 있는데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에 아주 저렴한 가격,
진짜 급한 것들은 조금씩 계약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 관심을 놓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꾸준히 보시면서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